안녕하세요.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2월 3일 금요일입니다. 12월 3일 금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2월 들어섰는가 했는데 벌써 12월 3일이 되고 금요일 됐습니다. 내일 토요일 날, 그다음에 일요일, 또 주말이 돌아옵니다. 요즘에 세계의 뉴스를 들어가 보면, 인터넷 들어가 보면 서방국에 있는 나라가 지금 그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미크론이 아직 입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보도에 보면 4명이 오미크론에 지금 그 확진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공에서 발생됐다는 이 오미크론이 인도에서 발생했던 델타 바이러스보다 그 전파력이 배 이상이 빠르답니다. 인천에도 여러 곳이 수십 명씩 지금 현재 오미크론이 아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자가 걸린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겨울 되면 날씨가 차지면서 더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정부의 발표에 보면 5,123명이 어제 5,123명이 확진자가 나온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중자가 한 7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병상이 없어서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세계가 지금 난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5,000명대 처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지난번엔 3,000명, 그 다음에 뭐 3,000명에서 왔다 갔다 4,000명 오더니 지금 5,000명대까지 나왔어요. 지금 그 2차까지 백신을 맞은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80%가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게 확진자는 전에 없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속수무책이에요. 이런 걸 갖다 속수무책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코로나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면역력을 키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부스터샷을 맞은 이스라엘의 의사도 2명이나 지금 현재 그 오미크론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로 나왔습니다. 부스터샷을 맞았는데도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스터샷을 맞아도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뚫리고 있다, 이렇게 외국서는 이렇게 많이 나왔더라고. 하여튼 외국에는 상당히 그것 때문에 아주 뭐 뉴스판에 다 그것뿐에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5,000명대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뭐 7,000명, 8,000명, 10,000명이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참말로 이 정부가 K방역 뭐 3개 잘했다고 큰소리 치고 그러더니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큰소리 칠 게 없어요. 큰소리 치는 게 소리만 요란한 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은 그 성남시 대장동 그 이재명 그 전 시장이 그 당시 있을 당시에 그 특검을 하자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이 하는 거 보면요, 뭐 하는 거 같이 뭐 소환시키고 뭐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야당에 있던 그 곽상도 의원만 기소를 하더라고요. 곽상도 의원만 뭐 아들이 그 퇴직금으로 50억 받았다는 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소를 했더라고요.
아들 때문에 아들이 건물에서 퇴직금으로 50억을 주었다. 준 사람은 뭐 잘못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이 퇴직금으로 그 주는데, 물론 아버지를 보고 주는지 모르지만, 근데 아버지가 기소당했다.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또 말반치 센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거기다 그 로비를 한 건가 이렇게 보는 건가. 근데 그러면 왜 여당 측에 있는 그 박영수 그 특검, 먼저 특검에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 특검, 그 딸은 거기 근무고 뭐했어, 퇴직금도 뭐 아파트도 받았다 뭐 했다는데 거기는 왜 그냥 있고, 권순일 그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은 거기 고문 변호사로 거기 근무를 해서 상당수 있는 그 수임료를 받고 그랬는데, 권순일 그 대법관은 왜 기소를 안 해요? 야당이라서 야당만 그 적폐를 물고, 야당만 지금 현재 그 몰아세우고, 야당만 다 잡아놓으려고 하는 건가? 이게 무슨 법이에요, 이게. 여하튼 특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명명백백이 밝혀져야 됩니다. 밝혀지지 않으면 다음에 제2, 제3의 사건이 또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국회에서 30일 날 국회 법을 개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고유 법안 9건 중 특검법을 제외한, 특검법 허전한 것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법안 제출했는데, 특검만 빼고 9건 중에 8건만 상정하자고 주장한 것을 놓고,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닌 민주당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독재 국회를 만들겠다는 심산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니까 특검법을 빼버리고 나머지 법안 8가지만 집어넣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국제 입법 독재죠. 이게 입법 독재.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조건 없는 특검법 수용 발언은 국민 눈속임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조건 없는 특검법 수용하겠다 이렇게 발언했잖아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그 특검법을 빼버렸어요. 이래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냥 국회의원 의석수가 180석이니까 뭐 자기들 마음대로 입법 독재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지난 9월 29일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법안까지도 오늘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통지하면서도 그 이전인 지난 9월 24일 회부된 특검법은 안건 상정서 누락시켰다며, 민주당에서도 특검법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큰소리쳤지만 실제 행동은 전혀 딴판이라고 지적했다. 앞에서는 나불나불 조댕이질을 하고, 뒤로 가서는 쟤들끼리 뺄 거 빼고 덮을 거 덮고 없앨 거 없애고 이렇게 하는 이중적인 행동, 이게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무슨 국회입니까? 그는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지킬과 하이드처럼 겉과 속이 전혀 다르다고 나를 세웠다. 표리가 부동하다, 그런 얘기죠.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국회를 만들겠다는 민주당이 70%에 달하는 국민이 바라는 특검을 거부하는 건 자기 모순이라며, 떳떳하다면
이중 플레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 상정을 원천 차단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건 특검법에 의한 공정한 수사를 하면 대장동 의혹의 몸통인 그분이 이재명이 들통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그렇죠. 죄가 있으면 발이 저린 법입니다. 옛날부터 죄는 발이 저리다고 그래요.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특검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특검을 국민들이 70%나 되는 그 사람들이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에 있는 자기 편에 있는 대통령 후보를 감싸고 덮기 위한 법 위에 군림하고 법을 무시하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국민들이 심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심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지요. 그래서 화장까지 마친 상태에서 아직 매장은 결정이 안 됐는데요. 요즘에 갑자기 그 손학규 전 미래당 대표 손학규 전 의원이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번에 출마하면 네 번째인가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손학규 전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말한 겁니다. 문 대통령의 전두환 전 대통령 조문 가서 용서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서 그러니까 조문도 안 하고 조화도 안 보내고 뭐 조전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랬는데 손학규 대표가 한 말이 문 대통령은 조문을 하고 전 대통령을 용서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언론에다 발표를 했어요. DJ 전에 그 김대중 DJ도 전두환 노태우 사면에 국민을 통합했다. 노무현도 전두환 청에 2번 초청했다. 노무현도 전두환을 청와대에다 2번 초청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학살에 대해 사과를 안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내가 용서를 하겠다라고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일리가 있습니다. 뭐 용서할 게 있든지 없든지 대통령이 조문을 하는 것은 의례적이죠. 손 전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전 대통령이 서거를 했는데 대통령이 조문은커녕 조화도 보내지 않고 비서실장도 보내지 않는 나라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전 대통령 조문은 해야 했다고 생각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전 대통령을 사면하라고 했고 청와대에 들어가서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을 초청했다며 대통령은 국민을 화합하고 통합하는 자리라고 했다. 또 손 전 대표는 사람이 죽었는데 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전 대통령을 2번이나 청와대에 초청했다. 대통령은 통합하는 대통령이 돼야 하고 편가르는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 대통령이 별세하자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면서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전 전 대통령 별세 사흘째인 지난달 25일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지금 현재 손학규 전 대표가 말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전 대통령 조문하는 것이 국민 통합이나 또는 돌아가신 분은 모든 걸 다 놓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문바들 눈치 보냐고 그쪽에만 치중하는 바람에 조화도 안 보내고 문상도 조문도 안 했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 지금 이제 잘못한 거 너무 많잖아요. 무슨 이북만 쳐다보고 이북에만 바라보고 이북에만 대변인 노릇하고 안보 그냥 다 때려부시고 물 저기 하고, 그 다음에 탈원전한다고 원자력 그 좋은 기술, 원자력 그 좋은 세계 시장 다 파괴시키고, 나라도 전기 때문에 신경 쓰고 전기값도 올려야 되는 거고 뭐하고 하죠. 그 다음에 사모펀드에 그냥 가입자들 있는 사람들, 그 개미 군단 있는 것도 다 그냥 해쳐먹게 만들고, 라인, 그 다음에 옵티마 그것들 전부 다 수천억씩 수조씩 해쳐먹은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요즘에 그런지 와서 청와대 또 대장동에 주택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민간인한테 밀어줘가지고 수천억씩 해먹게 만들고,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50억씩 퇴직금도 준다리고 얼마씩 막 주고 말이냐. 이렇게 하는 나라인데도 아직까지 똑부러지게 잡아놓고 똑부러지게 발표도 없고 말이지. 다들 얻어 처먹었는지 뭐 했는지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정부라고 그래. 이게 정부가 이게 아프리카 저 오지에 있는 그 법률이 없는 나라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지금같이 한국이 발전되고 인터넷이 발전된 나라에서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여하튼지 손학규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의 서거 당시 조문을 했어야 된다. 그리고 용서를 했어야 된다. 화해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 생각도 같은 생각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날씨는 점점 차지실 텐데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이 코로나가 자꾸 이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5,123명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하루에 몇백 명, 몇천 명씩 늘어나면 이거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면적으로 면역력을 키우세요. 그러니까 잠 충분히 주무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있는 영양식도 좀 이렇게 섭취를 하시고, 식사 하루에 3번씩 꼭 걸르지 마시고 이렇게 드시고, 몸도 샤워 좀 자주 오셔서 몸도 깨끗이 닦으시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면역력을 키우세요. 몸에 백신만 믿지 마시고 면역력을 키우십시오. 낮에 해가 좀 퍼지면 걷는 것도 한 30-40분에서 1시간 동안 이렇게 걷는 일, 그것도 꼭 좀 하시고 해서, 권유광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 한 분도 걸리지 마시고, 그리고 한 분도 건강에 해가 되고 건강에 노출되는 일이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이 모두가 건강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원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고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